안녕하세요. HSK 강사 임윤정입니다. 요번 8월 무더위가 있는 8월에 상급 시험도 끝이 났는데요. 요번에 이렇게 날씨도 더운데 열심히 공부하신 만큼 좋은 성적이 나오셨길 바라겠습니다. 저와 함께 총평 후기 특강 진행하시면서 시험이 끝났다고 그냥 다 버려버리지 마시고 3급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4급, 5급, 6급을 준비하는 기초가 돼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몰랐던 부분 열심히 체크해 두셔서 다음에 4급 공부하시는 분들 혹은 3급 다시 시험 보시는 분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은 종합적 난이도 분석부터 좀 해볼 텐데요. 듣기 같은 경우는 확실히 저번 달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편이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많이 어려워진 건 아니고요. 예전보다 좀 유추 문제가 한두 문제 정도 더 나왔기 때문에 난이도를 살짝씩 올려두었습니다. 그래도 많이 어렵지 않다고 생각했던 부분은 우리가 상급을 공부하시면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쉬운 단어들로 그런 유추형 문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여자가 병원에서 있었던 일들,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는 3kg고요. 아주 건강합니다. 해서 남자가 하는 말이 정말 감사합니다. 의사 선생님.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그렇다면 이 둘이 있는 곳은 어디인가 하면은 이유엔 병원이 되겠죠. 이런 유추형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좀 정신만 이렇게 반짝 정신을 차리고 들으신 분들이라면 금방 답을 체크해 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이도를 많이 올려둔 편은 아니고요. 독해 같은 부분은 일부분은 우리가 평소에 하던 대로 의문문을 먼저 찝어서 답을 찾아가면 금방금방 해낼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비교적 많이 나온 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웠다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다음 이 부분은요. 요번에 조금 괜찮았다 싶은 부분이 앞부분에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집어넣을 때 품사가 비슷하게 겹치는 것들이 굉장히 좀 적은 편이었어요. 그래도 단어가 조금 난이도가 있는 그런 단어들이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뜻을 모른다면 조금 풀기가 힘드셨겠다 싶어서 난이도를 좀 올려두었습니다. 그 다음 독해 3부분에는요. 보통 우리가 전체적으로 쭉 읽어봤을 때 정말 잘 모르겠다 하면 A, B, C에서 단어들을 보고서는 본문에서 찾으면 있으면은 답이다. 이런 경우가 잠깐씩 있기는 했는데요. 요번에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신 분들이라면 정말 풀기가 조금 힘들었겠다 싶은 부분이 있었어요. 그만큼 유추형 문제가 좀 많이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다 해서 중상 정도로 잡아두었습니다. 그 다음 쓰기 일부분은요. 기본 문형 이외에도 어법을 잘 알아야만 이렇게 배열이 되는 그런 문제들이 좀 여러 개가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난이도가 조금 있었고요. 쓰기 이 부분은 이번에 양사가 2문제나 출제가 되었고 한 문제는 동사 나오는 표현, 나머지는 2글자로 이루어지는 단어 중에서 한 글자만 캐치해내서 적어주시면 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양사 같은 경우에는 주의만 보면 양사 들어갈 자리구나. 게다가 병음도 알려주니까 좀 캐치해내기가 쉬우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난이도를 그렇게 높여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난이도를 보자면은 듣기 이외에 독해 3부분까지 이렇게 이외에는 좀 비교적 그렇게 어려운 표현은 많이 안 나온 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 독해 1부분부터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요거 항상 푸실 때 의문문 있는 것부터 해결을 해나가시는 게 금방금방 문제를 풀어나가실 수 있는 요령이 되실 것 같아요. 우선 C부터 한번 볼게요. 您好, 안녕하세요. 请问 말씀 좀 여쭐게요. 这次考试的成绩 이번 시험의 성적은 什么时候能出来? 언제 나올 수 있을까요? 라는 표현이 나왔죠. 질문이 아주 확실해요. 언제 나오냐? 라는 질문을 했으니까 언제 나옵니다. 라는 대답이 나와줘야겠죠. 그래서 앞부분을 쭉 훑어보면 확 보이는 9월 16일 9月16号 라는 표현이 눈에 확 띄죠. 맞는지 뒤에까지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到时候 때가 되었을 때 你可以上网查 당신은 인터넷을 해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라는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적합한 표현이 되겠죠. 이렇게 질문 형식을 찾아가다 보면 금방 하나가 소거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47번의 답은 C가 되겠고요. 그 다음 또 질문부터 볼게요. 去年 작년에 你过生日
꾸어 생일 같은 표현은 회화체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같이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생일을 보내다, 생일을 지내다 라는 표현으로 많이 쓰는 표현이죠. 당신이 생일을 지낼 때 취跳舞了 뭐를 했대요? 춤을 추러 갔었대요. 그 다음 今年 올해에는 你准备怎么过 당신은 어떻게 보낼 계획이십니까? 라는 질문이 나왔죠. 작년에는 춤을 췄대요. 요번에는 어떻게 보내냐? 라는 표현에 맞는 답을 한번 찾아볼게요. 46번부터 我这次想去唱歌 나는 이번에는 뭐 하고 싶대요? 노래를 부르러 가고 싶어 라는 표현이 나왔죠. 충분히 할 수 있는 답이지만 확인을 조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앞부분만 살짝 훑어볼게요. 지과에는 이상하다 라는 표현이 되겠죠. 너 어떻게 지낼 거야? 근데 이상하네 라는 표현은 적합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아닐 것 같고요. 你慢点儿 너 좀 천천히 해, 천천히 가 라는 표현이 될 텐데 이것도 어떻게 지내냐 라는 질문에는 적합하지가 않겠죠. 그 다음 마지막 和别人说话的时候 다른 사람과 말을 할 때, 대화를 할 때 라는 표현이 나왔죠. 이것도 어떻게 지내라는 표현과는 전혀 관련이 없겠죠. 그래서 확신을 할 수가 있겠죠. 46번의 답은 D가 되겠죠. 그 다음 또 질문 먼저 볼게요. 奇怪 이상하네. 我的信用卡 신용카드라는 표현이죠. 怎么突然不能用了? 왜 갑자기 사용이 안 되지? 사용할 수가 없지? 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답을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앞부분부터 쭉 훑어볼까요? 别着急 조급해하지 마. 조급해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답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끝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你给银行 네가 은행에게 打电话问问吧 전화를 걸어서 좀 물어보는 게 좋겠어. 물어봐봐 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충분히 할 수 있는 표현에다가 신용카드, 은행 이런 거 흐름이 비슷한 단어까지 들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48번의 A가 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 나머지는 질문은 없지만 뭔가 단어 같은 것들이 관련이 있는 그런 단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접근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B부터 没事 괜찮아. 这条路 이 길은 我几乎天天走 나는 거의 매일 다녀. 그 다음 放心吧 안심해 라는 표현이 나왔죠. 이 길을 내가 매일 가기 때문에 넌 안심해도 돼 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누가 막 걱정을 하고 있나 봐요. 그런 분위기에 표현을 한번 찾아볼게요. 你慢点儿 너 좀 천천히 해. 천천히 가. 街上没有灯 길 위에 뭐가 없대요? 등이 없대요. 太黑了 너무 모모하다 라는 관용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너무 어두워, 너무 껌껌해 라는 표현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비슷한 표현인 것 같아요. 등이 없어, 너무 어두워, 너 좀 천천히 가 라는 표현. 그렇기 때문에 나 이 길 맨날 가기 때문에 안심해도 좋을 것 같아 라는 표현과 적합한 표현이 되겠죠. 게다가 찌에 이런 거 길이라는 표현과 루 요것도 길이라는 뜻이죠. 다른 표현이지만 상급 명사로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둘이 비슷한 표현이구나 라는 걸 아신다면 금방 답을 찾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49번의 답은 B가 되겠고요. 50번 那会让人 사람으로 하여금 觉得 느끼게 한대요. 무엇을 느끼게 하는지 읽어봐야겠죠. 你不是在认真听 당신은 진지하게 듣고 있지 않는 것일 것 같다 라는 인상을 준다, 느낌이 든다 라는 표현이 되겠죠. 어떻게 했길래 사람들로 하여금 열심히 듣고 있지 않게 그렇게 느끼게 할 수 있다 라는 표현이 나왔을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和别人 다른 사람과 说话的时候 대화를 할 때, 말을 할 때 不要总是看手表 항상 뭐 하고 있지 말래요? 핸드폰을, 손목시계를 보고 있지 마세요 라는 표현이 나왔죠. 그래서 충분히 비슷한 표현이기 때문에 너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너무 손목시계 보면서 시계를 보지 마, 시간 가는 거 보지 마 라는 표현.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오해해서 네가 열심히 듣고 있지 않게 오해를 할 수 있겠다는 이런 표현. 충분히 맞는 표현이기 때문에 50번의 답은 2가 되겠습니다.
독해 일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전에 풀어드렸던 것처럼 항상 이런 질문부터 소거를 해주신 다음에 나머지는 단어, 비슷한 관련 단어들을 찾아가시면 금방 문제를 해결해 나가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독해 이 부분은 상급을 제대로 이제 푸는 방법을 아셔야만 나중에 4급 가서 똑같은 문제 유형이 있기 때문에 응용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요 독해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넣어주시면 되는 문제인데 중요한 건 이렇게 품사를 꼭 익혀두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초반에 단어 외우다 보면은 좀 쉽게 접근을 하는 방법이 또 있기는 한데요.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빠 같은 거는 을로 해석을 하고 전치사의 표현이죠. 품사가 전치사인데 전치사는 항상 이런 형태를 가지게 되죠. 항상 뒤에 명사가 나와서 구를 이룬다는 거. 그리고 위치는 어디예요? 주어가 나오고 그 다음 뒤에는 항상 동사가 나온다는 거. 이런 형태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S가 N을 V하다라는 표현이 될 거예요. 항상 이 형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방식을 알아두신다면 금방 채워 넣으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 B, 환징은 명사로 환경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죠. 환징, 명사. 해서 명사 같은 경우에는 주어나 목적어에 자주 들어갈 수도 있고 아까처럼 전치사 뒤에 붙을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 잘 기억해 두셨다가 위치가 어딘지 생각해 보시면 명사 들어갈 자리다 해서 바로 캐치를 해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C, 이공은 모두 전부 합해서 라는 뜻을 가진 부사죠. 부사의 위치는 어디예요? 주어 뒤, 동사 앞이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금방 넣어 나가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 D는 简单, 간단하다라는 형용사의 표현인데요. 형용사는 뒤에 목적어를 가질 수가 없죠. 그리고 자주 쓰이는 표현 중에서 앞에 정도부사의 수식을 많이 받아서 활용이 되기 때문에 이걸 외우실 때 아예 처음부터 很简单, 非常简单 해서 정도부사의 수식을 받는 형태로 외우신다면 역으로 기억해내기가 되게 쉬울 거예요. 정도부사의 수식을 받으니까 형용사겠구나 라고 바로 떠올릴 수가 있겠죠. 그 다음 2, 如果는 만약이라는 접속사죠. 접속사의 위치는 어디예요? 문장 바로 앞이라는 거. 요거 잘 기억해 두시면 바로 집어넣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我们去黄山 우리가 황산에 가서 玩了 놀았대요. 얼마 동안? 8天 8일 동안 놀았대요. 그 다음 괄호가 나왔어요. 그 다음 뒤에 보니까 화라는 동사 표현이 있네요. 화가 동사인 이유 뒤에 목적어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화가 동사일 때는 쓰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죠. 화钱 돈을 쓰다, 화时间 시간을 쓰다 라는 표현으로 많이 사용이 되죠. 그래서 동사 앞에 올 수 있는 거 어떤 게 있을까요? 동사 앞에는 부사가 올 수 있겠죠. 그래서 부사는 딱 하나밖에 없네요. 20 전부 합해서 썼대요. 9,000, 9,000多 9,000 넘게. 요거는 돈을 뜻하겠죠. 놀러 갔으니까 돈을 이만큼 썼다는 표현을 가지고 있겠죠. 그 다음 52번 我非常喜欢 나는 아주 좋아한대요. 现公司的工作 무엇 무엇 해서 문장 형태를 본다면 我 나는 喜欢 좋아한다. 그 다음 무엇을 좋아하는지 뒤에 목적어가 나오고 있어요. 나는 아주 좋아해. 새로운 회사의 일 목적어 자리니까 목적어 맨 뒤에는 항상 명사로 끝나줘야겠죠. 그래서 명사 들어갈 자리 요거 하나밖에 없겠죠. 환경 해서 답은 나는 아주 좋아해. 새로운 회사의 일 환경을 아주 좋아해 라는 표현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53번 再想想 다시 생각을 좀 해봐. 看 좀 보래요. 能不能找到 동사가 하나 나왔어요. 그 다음 뒤에는 이제 쭉 해서 목적어가 나오는 형태를 가지게 될 텐데요. 우리 자세히 보면은 우선은 떠라는 게 괄호 뒤에 있죠. 떠 뒤에는 항상 명사가 나올 거예요. 요거는 우리가 상고를 풀면서 굉장히 많이 접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알게 될 수 있는 부분인데 떠 앞에 나오는 것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떠 뒤에는 항상 명사가 온다는 거, 그리고 떠 앞에는 다양한 분사가 다 올 수 있다는 거 라는 걸 기억을 해두시고 우선 C랑 B를 제거해 두시고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품사를
넣어보기 위해서 해석을 이제 정확히 해볼 텐데요. 看能不能找到 찾을 수 있는지 좀 봐봐. 무엇을? 更 무슨 더? 解决办法 해결하다 라는 동사 办法 방법.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지 좀 보자. 근데 떠를 사용해서 요거를 갖다 수식해주는 형태. 더 무슨 해결 방법. 어떻게 될까요? 해석 아까 한 것 중에서 더 간단한 해결 방법이 제일 적합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해석으로 다가가서 더 간단한 방법이 찾을 수 있는지 좀 봐봐 라는 표현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54번 볼게요. 飞机马上就要起飞了就要什么什么了 요거는 곧 뭐뭐하다 라는 표현으로 상급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표현이죠. 비행기가 곧 바로 어떻게 된대요? 起飞 이륙할 거야. 请大家 여러분 그 다음 괄호 나오고 手机라는 명사가 나왔네요. 그 다음 뒤에 보니까 关上 핸드폰을 끄세요 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이거 한국말로 해석해도 그렇고 을이 들어가네요. 게다가 요 형태 뭔가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이렇게 묶여서 S 나오고 무엇이 들어가야 돼요? 전치사 구가 나오고 그 다음 동사 나오는 표현 请大家把手机 핸드폰을 关上 꺼주세요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태 S, 바, N 그래서 묶이고 뒤에 동사 나온다는 거 꼭 기억을 해두세요. 그 다음 55번 어이구 문장 앞에 빈칸이 있네요. 이거는 완전 쉬운 문제죠. 접속사 들어가는 자리. 如果有机会 만약에 기회가 있으면 我希望 나는 희망을 한대요. 무엇을? 能去中国走一走看一看 무슨 뜻이에요? 중국에 가서 좀 한번 걸어도 보고 좀 한번 보고 싶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것을 희망한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해서 제가 이제 좀 해석을 하면서 좀 길게 좀 자세하게 풀이를 해드리긴 했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품사만 정확히 알고 있다면 사실상 괄호 주의만 봐도 바로 답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단어 외우실 때 그리고 이미 이제 상급을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4급 공부하시면서 짤막한 문장으로 짤막하게 만들어서 외우신다면 굳이 이걸 한국말로 부사다, 형용사다, 접속사다 이렇게 안 외우셔도 금방금방 체크를 해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4급에도 꼭 나오기 때문에 같은 형식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4급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단어 외우실 때 조금만 주의해서 품사까지 같이 익혀주신다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 이제 독해 3부분을 해볼 텐데요. 독해 3부분은 좀 긴 문장이 주어지죠. 그리고 질문이 주어지고 ABC 중에서 맞는 표현을 체크해 주시면 되는데 요거는 항상 제 1번 질문부터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질문 한번 볼게요. 他什么时候 그는 언제 可以玩手机游戏 언제 핸드폰 게임을 할 수가 있습니까? 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언제 핸드폰 게임을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주의 깊게 쳐다보면서 읽어볼게요. 妈妈认为 어머니가 여기 있네요. 玩手机游戏 핸드폰 게임을 하는 건 会影响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디에 영향을 끼친다? 공부하는데 영향을 끼칠 거라고 어머니는 여기고 계신대요. 그 다음 所以 그래서 她一般 그녀는 엄마를 뜻하겠죠. 엄마는 일반적으로 不让我玩 나로 하여금 놀지 못하게 합니다 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只有 오직이라는 표현. 요거 접속사로 세트로 자주 쓰는 게 뭐예요? 자이라는 부사가 항상 세트로 나오죠. 只有 A, 才 B. 오직 A 해야만 B로서 B하다 라는 뜻으로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죠. 그래서 같이 세트로 묶어두시고 오직 每次考完试 考试는 이합동사로 시험을 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상급 이합동사죠. 해서 매번 시험이 끝나야만 그 다음 他才同意 그녀는 비로소 동의를 한대요. 我玩一会儿 내가 잠시 동안 노는 것을 허락을 해주신다 라는 표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언제 놀 수 있나요? 라는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언제예요? 매번 시험이 끝났을 때 게임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표현으로 바로 앞에 나오네요. 考试后 답은 A가 될 거예요.
그 다음 뒤에 것까지 해석을 해볼게요. 睡觉前는 무슨 뜻이에요? 睡觉는 잠을 자다 라는 표현이죠. 잠을 자기 전에 이런 표현은 언급이 되지 않았고요. 그 다음 完成作业 완성 주어에도 상급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표현이죠. 숙제를 완성한 이후에 숙제를 완성하다 라는 표현도 언급이 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A, 시험 본 후가 되겠습니다. 한 문제 더 볼게요. 借了, 借는 동사로 빌리다 라는 상급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동사죠. 别人的东西, 다른 사람의 물건을 빌리고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그렇다면 이걸 잘 기억해 두시면서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中国有句老话, 중국에는 있대요. 한마디의 老话, 오래된 말이. 예전부터 이런 말을 계속 해온다는 뜻이겠죠. 叫 불리는데 有借有还再借不难. 이거 상급에 굉장히 단골로 나오는 문구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좀 쉽게 외우기 위해서 借와 还 같은 경우는 반대말이죠. 빌리다, 되돌려주다, 갚다 라는 표현. 그래서 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빌림이 있으면 갚음이 있어야 다시 빌릴 때 뿌난 어렵지 않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역으로 떠올리기도 굉장히 쉬울 것 같아요. 이런 말이 있대요. 是说 말하기를 向别人, 向은 누구를 향해, 누구에게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다른 사람에게 借的东西 빌린 물건은 用完 다 사용을 하고 就要还回去 어떻게 해야 된대요? 되돌려줘야 된대요. 다 사용을 한 다음에 바로 되돌려줘야 됩니다. 这样 이렇게 해야만 才能让别人 비로소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相信你 당신을 믿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下次还会借给你 다음번에 또 당신에게 물건을 빌려줄 것입니다. 라는 표현이 나왔죠. 그래서 답은 뭘까요? 전체적인 내용으로 봤었을 때 만약에 평소에 이제 상고를 공부하신 분들 중에서 이 말을 보신 분이라면 바로 답을 체크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에게 물건을 빌리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갚아야겠죠. 되돌려줘야겠죠. 우선 A부터 要 해야 한다, 记得는 기억하다 라는 표현이죠. 还 되돌려주는 걸 기억해야 된다. 맞는 표현이네요. 답은 A가 되겠네요. 뒤에 거 한번 볼게요. 要洗干净, 洗는 깨끗이 닦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바지를 빨다 할 때도洗를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깨끗하게 씻어야 된다라는 표현은 언급이 된 적이 없고요. 别用太长时间, 别는 뭐뭐 하지 마라 라는 뜻. 사용을 하지 말래요. 얼마만큼? 너무 긴 시간만큼은 사용하지 마세요. 너무 길게 사용하지는 마세요. 이런 표현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A가 확실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 문장을 갖다가 익혀두시면 이런 표현이 있구나 라고 기억을 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요 정도는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借는 빌리다 라는 표현이라는 거, 반대말은 还이라는 거. 요 정도는 꼭 기억을 해두시고 요거는 아주 기본, 기초의 상식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기억을 해두신다면 앞으로 유용하게 많이 사용을 하시게 될 거예요. 이 정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독해 3부분은요. 항상 제가 오프라인에서도 수업을 할 때 항상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질문부터 읽으시면요. 나중에 질문 딱 읽고서는 질문 내용을 딱 까먹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질문 먼저 숙지를 하신 다음에 내가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읽어봐야겠구나 생각을 하시면서 지문을 읽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만 답을 더 빠른 시일 내에 찾아갈 수가 있겠죠. 이런 거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 이제 쓰기 일부분 해볼 텐데요. 요번에 쓰기 일부분에 어법적인 표현도 많이 나오고 기본 어순을 묻는 표현도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기본 어순 중에서도 조금 특별한 그런 어순들의 표현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평소에 상급에서 많이 보지 않으셨던 분들이라면 약간 당황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형용사 수러문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주어 나오고 형용사 서술어 나온다 하면 목적어는 없다는 거. 그리고 자주 나오는 게 정도부사의 수식을 많이 받는다는 거. 很漂亮, 아주 예쁘다. 이런 것들 많이 있었죠. 근데 우리 듣기 할 때나 상급을 이제 독해하면서 공부를 할 때나 하시다 보면 이런 표현이 되게 많이 나와요. 怎么, 왜,
혹은 这么 이렇게나 那么 저렇게나 어떻게 이렇게나 어떻게 저렇게나 해서 怎么这么怎么那么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는데 항상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这么那么이런 것들 이런 건 반어문을 만드는 형식인데 반어문을 만드는데 이거는 부사어에 속하기 때문에 이 뒤에는 항상 형용사만 온다는 거. 동사는 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형용사가 오기 때문에 이게 과장의 표현, 반어의 표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这么漂亮, 你怎么这么漂亮? 너는 왜 어떻게 이렇게나 이쁠 수 있어? 이런 표현 짤막하게 기억을 해두신다면 거꾸로 떠올리기가 굉장히 쉽겠죠. 해서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这么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뒤에는 형용사가 묶어줘야겠다. 이제 준비를 하셔야겠죠. 그 다음 안静은 조용하다 라는 형용사가 나왔네요. 그 다음 街는 길 이란 뜻이죠. 街上 길 위에 怎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怎么这么怎么那么다 같이 붙을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怎么 나왔으니까 这么 뒤에 붙어주면 되겠죠. 그 다음 안징은 요 자리 오면 되겠네요. 해서 나열을 그대로 해주신다면 街上 길 위에 怎么这么安静 왜 이렇게나 조용하지? 라는 표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반어문의 형식이기 때문에 물음표까지 적어주시면 완벽한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동사수로문을 한번 볼 텐데요. 주어 나오고 동사 서술어 나오면 꼭 목적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 요거는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주세요. 순서를 부, 조 그리고 전치사구는 중국어로는 개사라고도 표현을 하죠. 해서 부, 조, 개 순으로 머릿속에 꼭 넣어주신 다음에 문제를 들어가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평소에는 나열을 할 때 보면은 뭐 부사가 나온다던가 해갖고 아, 얘 부사구나 해서 이 사이에 그냥 집어넣기만 하면 바로 답이 나오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요번에는 조금 특이한 경우예요. 부사어 중에서 좀 특이한 경우가 나왔어요. 요 떠의 표현.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좀 다른 분류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뭔가 좀 세트로 같이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요 떠는요. 우리가 다양한 떠라는 발음이 있는데 요 땅지자 떠 같은 경우에는 항상 앞에는 형용사 나온다는 거 뒤에는 동사 나와서 요게 이 동사를 갖다 꾸며주는 말을 가진다는 거. 예를 들면 천천히 가세요 뭐라고 해야 돼요? 慢慢地走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천천히 가세요 이런 것들 세트로 기억을 해두시면서 문제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만이는 만족하다 라는 형용사죠. 그 다음 떠가 하나 나왔고요. 러는 상황을 봐야 될 것 같고 타 주어가 나왔겠네요. 그녀는 이란 표현. 그 다음 시아오는 동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떠를 사용하는 방법만 알고 있다면 굉장히 쉬워지겠죠. 주어 바로 앞에 나오고 타. 그 다음 떠 앞에는 항상 형용사 온다는 거. 떠 뒤에는 뭐 온다? 동사 온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다 해결되겠죠. 他满意的笑了 그는 만족하면서 웃었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마침표까지 찍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 떠의 표현 요거를 갖다 꼭 기억을 해주시고 동사 앞에서 부사어의 표현으로 동사를 꾸며주는 형태를 가지는 떠구나 라고 기억을 해두신다면 다음에 이런 문제는 절대 틀리실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문제 정도보어의 표현이 나왔는데 정도보어는 우리가 중국어를 배우면서 기초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배우기는 하는데 많이들 기억을 못 해주세요. 그래서 꼭 기억을 해둬야 되는 게 요것도 아까 거 땅지자 떠와 똑같은 발음을 가지고 있죠. 근데 아까 떠 같은 경우에는 앞에는 형용사, 뒤에는 동사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죠. 여기서는 어떻게 될까요? 이 떠 앞에는요 서술어가 다 올 수 있어요. 서술어는 동사나 형용사 전부 다 포함을 하고 있죠. 동사나 형용사, 그 다음 정도보의 표현은 이 서술어에 맞는 정도의 표현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예를 들어볼게요. 他说得很好 무슨 뜻이에요? 그녀가 말을 하는데 말하는 정도가 어떻다? 아주 잘한다 라는 표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잘 기억해 주세요. 이 떠 같은 경우에는 앞에는 서술어, 동사, 형용사 다 올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 동사에 맞는 정도 보어의 표현이 뒤에 따라 붙는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서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디가오는 향상되다 라는 동사죠. 그 다음 타더 정지 그의 성적이라는 명사가 될 거고요. 콰이는 빠르다 라는 형용사의 표현. 그 다음 떠가 나왔네요. 그 다음 특비에는 정도의 표현, 정도 부사의 표현이죠. 아주, 매우
라는 표현 해서 이제 나열을 해야 되는데 우선은 주어가 필요하니까 그의 성적은 해서 명사 하나 있는 것을 주어로 잡으면 되겠죠. 그의 성적은 어떻게 될까요? 떠를 중심으로 요것과 요것을 누가 먼저 나와야 될까 한번 고민을 해봐야겠죠. 향상되는데 향상되는 정도가 빠르다라는 표현이 맞을까요? 아니면 거꾸로 빠른데 빠른 정도가 향상되다가 맞을까요? 당연히 얘가 첫 번째로 나오고 그 다음 콰이가 두 번째로 떠 뒤에 붙여줘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이제 나열이 됐고요. 특어비의 정도 부사의 표현은 어디다 붙이는 게 좋을까요? 정도 부사의 수식을 받는 거는 보통 뭐가 많다? 형용사가 많다. 그래서 특어비에는 콰이의 앞자리에 위치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나열을 하시면 타더 정지 그의 성적은 디가오 향상이 되는데 향상되는 정도가 어떻다? 굉장히 빠르다, 굉장히 빨리 향상된다 라는 정도 보호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떠 같은 거, 아까 나왔던 요 떠 같은 거 만약에 모르셨다면요 요거 꼭 체크해 주시고 꼭 기억을 해 두세요. 이거는 이제 4급에 올라가시면 쓰기 같은 경우가 한 문장을 써야 되는 경우가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요런 거 제대로 기초를 정확히 다지고 가시지 않으신다면 그때 돼서 굉장히 힘들어지실 거예요. 그래서 요 떠와 요 떠의 차이점 열심히 체크해 두시고 꼭 기억을 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72번 문제 피동문을 풀어볼 텐데요. 피동문은 이 형식과 해석을 외우시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제 추천은 이 예제를 하나 외워두시는 게 훨씬 효율이 높을 것 같아요. 해서 우선 A가 B에게 동사를 당하다라는 뜻이구나 라고 생각을 한번 해주시고 예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蘋果 사과가 被他 그에게 吃了 먹힘을 당했다 라는 표현으로 요거를 쭉 외워주신 다음에 아 A에 당한 게 나가는구나 당한 게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떠올려 주신다면 절대 틀릴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自行车는 자전거라는 명사죠. 后来는 후에 라는 시간 명사의 표현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 명사는 보통 주어 앞뒤로 올 수가 있죠. 얘가 S가 될 수도 있다는 힌트를 주고 있어요. 그 다음 지는 타다 라는 뜻의 동사. 그 다음 베이가 나왔네요. 다행히 힌트를 줬죠. B를 갖다가 묶어줬어요. 베이, 디디. 동생에게 뭔가를 당했나 봐요. 해서 이제 나열을 해주신다면 B는 이미 묶여있으니까 하나 남은 명사는 A의 표현이 되겠죠. A에 들어가게 되겠죠. 해서 自行车 들어가고 베이, 디디 들어가고 동사 들어가고 나머지를 전부 기타 성분으로 빼주시면 풀기가 굉장히 쉬워지겠죠. 나열을 한다면 自行车 자전거는 后来 후에 被弟弟 남동생에게 의해 骑走了 타고 가버림을 당했습니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해서 베이자문은 절대적으로 이 예제 하나 외우신 다음에 A랑 B랑 절대 혼동하지 않도록만 좀 주의를 해주신다면 충분히 아주 쉬운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한 문제 이제 마지막이죠. 비교문이 이번에 하나 나왔죠. 비교문은 우리가 생각보다 좀 되게 쉬워. B만 보인다면 아 보다라는 뜻이구나. 난 비교문 알아 라고 생각을 하시는 학생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B가 뭐뭐 보다다 라고 한국말로 해석을 해주시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까지 알아두신다면 더 이제 작문을 할 때도 훨씬 더 편하게 할 수가 있겠죠. 해서 A가 B보다 더 뭐뭐하다 라는 표현으로 항상 적힌다는 거 해서 이런 것도 잘 기억해 두시면서 이것도 예제를 하나 외워두시면 굉장히 편할 거예요. 我比他 내가 그보다 更高 더 어떻다? 키가 크다 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해서 이거를 잘 기억해 주신 다음에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健康은 건강이라는 명사. 그 다음 B가 나왔어요. B 전치사니까 뭔가 묶여야겠죠. 명사랑. 근데 다행히 묶어져 나왔어요. 얘가 B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重要는 중요합니다 라는 형용사죠. 很重要 아주 중요하다 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또라는 부사는 어디 들어가야 될까요? 부사의 표현은 어디? 서술어 앞에 나와줘야겠죠. 또 중요 형태로 나간다면 B는 이미 묶여서 나왔으니까 얘가 A가 되는 게 맞겠죠. 健康比什么都重要 건강이 그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해서 요거를 갖다 비가 뭐뭐보다 라는 뜻이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신다면 이게 해석이 잘 제대로 안 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예제 하나 외워두시면서 아, 이 형식으로 썼었지 라고 기억을 해두신다면 절대 틀릴 일이 없겠죠. 그래서 쓰기 일부분 같은 경우에는요, 문장 기본 구조를 아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런 오늘 나오는 문제들이 전체적으로 좀 부분 알고 있어야만 좀 체크를 해나가면서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조금 있었죠. 그래서 제가 오늘 한 것 중에서 뭐 떠가 두 가지 나왔었죠. 땅지자 떠도 나오고 그 떠, 정두보의 떠도 나오고 그래서 이런 것들 앞뒤에 뭐가 오는지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해 두시면서 적어 두시고 비교문 쓰는 방법, 빼이자문 쓰는 방법, 피동문 쓰는 방법 이런 것들 만약에 모르셨던 것들이 있다면 뭐 문장을 쓰는 형식을 적어주는 것도 좋지만 항상 예제까지 꼭 외워두시면서 머릿속에 입력을 해두신다면 훨씬 나중에 작문하기도 굉장히 편해질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잘 주의하시면서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쓰기 이 부분을 해볼 텐데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넣어주시면 되는데 우리가 요 병음만 보고서는 딱 글자가 떠오른다 하면 굉장히 좋겠지만 중국어 같은 경우에는 발음이 똑같은 한자들이 굉장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안 떠오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한번 품사가 어떤 품사가 여기에 들어와야 되는지 혹은 해석이 어떤 해석이 비교적 적합한지 이런 것들을 갖다 떠올리신다면 훨씬 더 답에 접근하기가 좋을 것 같아요. 76번부터 볼게요. 小鸟 작은 새가 위에 飞越高 무슨 뜻이에요? 위에 A 위에 B A 하면 할수록 B하다 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나르면 나를수록 높이 날아간대요. 그래서 慢慢的 여기 또 떠가 나왔네요. 慢慢 떠가 나오면 앞에는 형용사 뒤에는 동사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찌우는 요거 찌우부 같은 경우에는 부사가 나왔고 여기 그러면은 동사가 나와줘야 러로 끝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동사 자리라는 거 알았고요. 해석으로 다가가 볼게요. 천천히 찌오 바로 무지알라 안 보이게 됐다라는 표현이 적합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보다 라는 지엔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77번. 77번은 앞에 지시대명사가 나왔네요. 나, 쭈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숫자에 대한 표현도 나왔어요. 2만, 1만 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뒤에 보니까 치엔이라는 명사까지 나왔네요. 이렇다면은 들어갈 것은 양사겠죠. 양사. 이끄렌 숫자 나오고 양사 나오고 명사 나오는 형태 그대로죠. 그래서 양사로서 콰이 떠오르시는 거 없나요? 우리 듣기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중국의 화폐 단위 순서대로 기억을 해주시면 바로 떠올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2만 콰이钱 1만 콰이의 돈 你不用着急还 환자 오늘 굉장히 많이 나오죠. 되돌려주다 라는 표현. 너는 不用할 필요가 없어. 급하게 되돌려줄 필요가 없어. 그 다음 뒤에 보니까 我现在用不上 무슨 뜻이에요? 나는 지금 사용할 데가 없다 라는 표현이 나왔죠. 그래서 양사 자리 중국의 화폐 단위인 콰이 기억을 해내신다면 그대로 쓸 수가 있겠죠. 요거랑 제일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분 제가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할 때 학생들 제일 많이 헷갈려 하는 부분이 요 콰이랑 요 콰이자 엄청 많이 헷갈려 하세요. 이 콰이는 무슨 뜻이에요? 형용사로 빠르다라는 표현이었죠. 요 콰이는 중국의 화폐 단위를 나타내는 양사의 표현이었죠. 요거 꼭 정확히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생김새도 비슷하고 발음도 똑같죠. 주의 있게 구별을 하면서 외워주시고 78번 볼게요. 不要 뭘 하지 말래요. 一边 무슨 뜻이에요? 한편으로는 A 하면서 한편으로는 B 하다. 一边吃饭 한편으로는 밥을 먹으면서 一边打电话 요건 좀 많이 익숙하실 것 같아요. 打电话 굉장히 많이 쓰죠. 전화를 걸다, 전화를 하다 라는 표현. 打电话 전화하면서 聊天 무슨 뜻이에요? 수다를 떨지 마라. 밥 먹으면서 전화해서 수다 떨지 마 라는 표현. 그래서 전화라는 打电话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79번. 79번은 앞에 또 지시 대명사가 나왔어요. 지시 대명사가 나오고 무언가 슈앙이라는 게 나오고 뒤에는 명사가 나왔네요. 이거 뭔가 77번이랑 똑같은
느낌을 풍기고 있죠. 지시대명사나 쭈나나 혹은 숫자가 앞에 나오고 그 다음 무엇인가가 나오고 명사가 나온다면 요 사이에 들어갈 것은 양사죠, 양사. 그래서 비씨의 가죽 신발을 세는 양사는 뭐예요? 두 쪽이 똑같이 생겼죠. 한 쌍이라는 표현. 这双皮鞋, 이 한 쌍의 가죽 신발, 才穿了, 겨우 신었대요. 一个月, 1개월, 겨우 1개월을 신었는데 就坏了, 바로 고장이 나버렸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네요. 그 다음 80번, 这个, 는 양사죠. 이 하나의 찌지에 양사 다음에 뭐 나와야 돼요? 명사 나와줘야겠죠. 이는 더 시과 이 무엇을 수박이 最好吃了 가장 맛있어 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렇다면 명사로 이 무엇의 수박, 수박은 어떤 계절에 제일 많이 나와요? 요런 표현, 계절이라는 표현. 이 계절의 수박은 가장 맛있다라는 표현의 계절 명사로 지에 자 넣어주시면 되겠죠. 찌지에도 요번에도 나왔지만 저번에도 보면은 쓰기 제2부분에 굉장히 단골로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평소에 이제 단어 열심히 공부하시다 보면은 금방 접하실 수 있는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많이 외워두시는 것도 좋고 항상 이런 주변 분위기 보시면서 아 여기 명사 들어가야겠구나 떠올리시면서 이제 적어주시면 훨씬 더 답에 쉽게 접근을 하실 수가 있겠죠. 쓰기 이 부분은 절대적으로 단어력이 좀 승부를 많이 좌우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도 만약에 내가 바로 떠오르지 않는다 라고 하시면 품사도 한번 떠올려 보시고 그 다음 앞뒤 해석도 한번 해보시면서 아 이게 이거구나 라고 조금 더 열심히 생각을 해보신다면 충분히 풀어나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쓰기 제2부분 여기까지 끝이 났고요. 저와 함께 8월달 상급 총평 후기 특강을 진행하셨는데요. 이번에 날씨도 덥고 남들 휴가 간다고 하는데 우리는 계속 공부한다고 계속 어디 묶여 있으셨죠. 그래서 고생 많이 하신 만큼 이번에는 더 좋은 성적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와 함께 진행하시면서 이번 쓰기 1부분 같은 경우에는 되게 다양한 어법들과 좀 소소한 부분을 많이 다뤘기 때문에 분명히 완벽히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열심히 기초를 채워 넣으셔서 4급 공부하시는 분들은 탄탄한 기초로 사용을 하시고 상급 잘 못 보신 분들도 이런 부분 잘 채워서 더 좋은 성적을 얻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너무들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달에 또 찾아뵙겠습니다.